이건 실제 군대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100% 확실한 실화이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부대 야간 당직 근무 체계가 바뀌었던 일입니다. 원래 1시간에 1명씩 순찰을 돌다가 2시간 동안 2인 1조로 순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단 본부에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대는 서부전선 전방사단으로 보병대되었습니다. 우리 대대는 1, 2, 3, 4중대와 본부중대로 구성이 되었고요. 부대원은 약 500명 정도. 사건은 이제 제가 있던 우리 3중대에서 벌어졌죠. 3중대에는 중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 애인이 다방 레지였습니다. 근데 보건검사에서 그 애인이라는 사람이 에이즈 양성 판정이 나는 바람에 이 중사가 소규모 부대로 전출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이 중사가 그만 토요일 낮에 애인 만난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하고 부대 상사들이 이 사건 조사 때문에 애인을 만나야 돼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이 애인이 펄쩍펄쩍 뛰더라는 겁니다. 이 애인 왈,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그 중사와 본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는데 성관계는 하지 않고 저녁밥까지만 함께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은 그런가 보다 했죠. 문제는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좋아졌지만 이 당시 우리 소대는 한 내무반에서 30명씩 잤습니다. 우리 내무반 한쪽에 그 죽은 중사가 만든 총기류 거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치대 옆에서 자는 병사는 꼭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가위에 눌리다가 눈을 뜨고 보면 이 죽은 중사가 거치대 쪽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근무를 서는 불침번은 그걸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런 경험을 한 병사들이 한 20명 가까이 늘어나자 이 거치대를 결국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중대에는 계속적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녁 조모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꼭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 병사가 있더래요. 당직사관이 인원 점검을 해보면 모든 인원은 그대로 내무반에 있었고요. 뭐지? 싶어서 다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아래 틈 사이로 신발을 확인하면 그 죽은 중사의 신발이 보였고, 놀래서 사람을 불러오면 그게 없어지고, 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것도 여러 명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부대에는 초소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밤에 2인 1조로 교대하러 가면 꼭 기존 경계 근무자가 이러는 거예요. 3명이 온 거 아니었냐고. 분명히 걸어오는 불빛이 3개였대요. 이런 상황이 몇 달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슬슬 부대원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고, 이제 사단까지 보고가 가게 되면서 당직 체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3중대로 신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00일 휴가를 나가게 됐는데 100일 휴가 나간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딱 이러시더래요. 얘, 너네 부대에선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냐고. 알고 보니까 얘네 어머니가 그 제주도에서 무당을 하고 계셨대요. 결국 이 어머니 주도로 3중대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 일은 진짜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두 달 전쯤에 제 친구로부터 베스 낚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이었나? 게임을 하다가 베스 손맛을 느껴보고 싶었던 저는 친구에게 함께 낚시를 갈 걸 권했죠. 하지만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했고 저 혼자 낚시를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낚시를 갔던 곳이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 도착을 하게 됐고, 야간 낚시를 할 때는 머리 쪽에 항상 헤드랜턴을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보통 모자에 장착하는 크레모아라는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저도 그걸 가지고 혼자 새벽 2시 30분쯤인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저수지가 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정말 음산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낚시를 하던 저도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저수지 데크 다리를 쭉 걸어가면 끝에 개가 한 마리 묶여져 있는데, 이 개가 너무 심하게 짖더라고요. 아무튼 저수지 제방 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냥 집에 갈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작은 베스들이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낚시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어느덧 새벽 3시가 넘어가게 되었고, 한참 낚시를 하던 중에 어느 순간 강렬한 여자의 분냄새, 그 파운데이션 냄새? 그런 걸 맡게 되었죠. 어디서 이런 여자 분냄새가 나지?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니까 어떤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여자가 등을 보이면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인기척도 못 느꼈는데 이 여자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하고 이제 머리에 있던 헤드랜턴으로 여자가 놀라지 않도록 신호준다고 여기 사람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알려주고 싶어서 라이트를 살짝 비추던 찰나 서서히 여자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순간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때 저는 이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얀 피부와 초점이 하나도 없는 눈하며 너무 놀래서 입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이 저수지 입구 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낚싯대를 차에 실을 틈도 없이 그냥 차 옆에다 던져두고 몸만 차로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도 내리지 못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줄담배를 계속 태웠어요. 뭐 차 안에서 무슨 인기척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나가면 큰일 날 것만 같아서 차 안에서만 몇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새벽동이 트고 그 동네 사시는 할아버지인지 뭔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총각, 밤새 여기 있던 거야? 하면서 겁에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뭘 보긴 봤구만 이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밖에 두었던 낚싯대를 차에 싣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 선교제 가서 야습하다가 귀신 봤다 하고 썰을 풀어줬죠. 근데 이야기를 듣던 중 뭔가 친구의 내리를 스친 듯이 하면서 야 혹시 네가 본 게 몇 살 정도 되어 보이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인 같지는 않고 한 중고등학생? 한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인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야, 너 그 사건 몰라? 맞다.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뭔지 알아보니까 계부가 의붓딸을 성추행하다가 고소당하니까 친모와 함께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 그 시신 유기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광주에서 전라도 화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선교제라는 곳이랍니다. 바로 제가 낚시했던 그곳. 그날 제가 본 귀신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소녀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녀를 죽인 계부와 친모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그 천하의 나쁜 년놈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